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쉽게 꺾이지 않는 강한 사람들 공통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떠올리면 그 사람은 마음이 약한 게 참 마음에 걸려.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내가 이제 마음이 약할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친한 친구나 동료가 그럴 수도 있죠. 이제 몸이 약한 사람이 걱정되는 것보다 사실 마음 약한 사람이 더 걱정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마음을 다치면 이렇게 뭐 아파해도 사실 보이지도 않고 아닌 척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이 그렇게 약한 분들은 계속 이제 마음 훈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몸이 약하면 뭐 영양제도 먹고 운동도 하고 이래서 이제 몸을 관리해야 되는 것처럼 마음이 약하면 계속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을 튼튼하기 위해서 이제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혹시 마음이 약하다. 자꾸 긁히고 생채기가 난다. 이러면 이제 오늘 마음 훈련을 함께 이제 해서 이제 튼튼해지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죠. 그렇게 이제 남의 이야기나 이런데 우리가 쉽게 생채기 안 나고 꺾이지 않고 강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 습관을 하고 있을까? 이걸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쓴소리에 쿨하게 대응하는 거예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물론 연습이 필요하죠. 처음부터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없어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유명한 이제 강사가 있는데 그분 이제 강의를 이제 저도 이제 즐겨 들어요. 그런데 그분이 참 이제 이상하다고 제가 들으면서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게 뭔가 하면 자기한테 붙는 악플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분은 저렇게 유명한 강사인데도 많이 마음에 걸려 하는구나, 저 부분을. 그렇게 인기가 있으니까 악플이 일정 부분 있는 게 당연한 건데 그냥 이렇게 넘기질 못하고 이렇게 말을 강의 중에서도 자주 하는 걸 보니 얼마나 마음이 긁히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남이 이제 싫은 소리 했어요. 그 소리로 2박 3일 끙끙 앓으세요? 이제 그 유세미 직장 속 방송을 이제 꾸준하게 보시는 구독자라면 이제 마음 훈련이 될 때도 됐죠, 사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왜 이제 직장 선배가 이제 나한테 왜 그 친한 사람한테만 그렇게 인사를 밝게 하고 딴 사람한테 인사를 안 해? 다 같이 동료인데? 라고 얘기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나한테 저 선배가 굉장히 막 그 이제 블레임 했어. 막 비난하고 막 이랬어. 이러고 갖고 또 3박 4일 막 5박 6일 막 끙끙 앓을 거냐. 아니면 제가 그렇게 보였어요? 몰랐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 쓴소리를 내가 오히려 나 몰랐는데 그렇게 이제 앞으로 하지 말아야겠다. 정말 저 선배 나한테 좋은 충고를 해주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쿨하게 넘어가는 그런 연습을 내가 스스로 애써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고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난 상처받지 않아. 나한테 나 좋으라고 한 얘기니까. 라고 해서 그런 연습들이 이제 부단히 이제 노력이 이제 부단히 계속 이제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나이 먹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맨날.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무의식적으로 그런 얘기 자주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직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왜요 부장님 자꾸 의식하시면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나이를 이제 의식하면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이 의식하지 말고 옷도 과감하게 도전하시고 취미생활도 가지시면 더 젊어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듣고 있던 부장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맹랑해, 기분 나빠, 조그만 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할 거냐, 아니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내가 나이 타령 은근히 많이 하지 막 이러면서 다음번에 내가 또 그러면 나한테 또 알려줘, 이렇게 쿨하게 대응할 거냐. 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과연 더 그런 이제 타인의 어떤 그런 이야기에 꺾이지 않고 강한 사람이 될 거냐. 그런 쓴소리에 쿨하게 나는 이제 대응을 하자라는 것을 오늘부터 마음 먹고 이제 그런 기회가 생기면 이런 대목에서 나는 쿨하게 이거를 그런 척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나를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그 강한 사람들은요, 있는 거에 집중해요. 없는 거에 집착을 안 하니까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없는 거에 집착하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볼게요. 내가 이제 그 없는 거에 집착해서 내 마음을 괴롭히면요, 그야말로 이제 백해무익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친구 중에 아들만 있는 친구가 있어요. 입버릇이 내가 딸이 없어서 외로워. 이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해요. 근데 그거는 딸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그냥 성격이 그런 거예요.
지금 낳을 수도 없는데 나이 50 넘어서 뭐 지금 딸을 다시 낳겠어요. 어떡하겠어요. 그 소용없는 일인데 딸보다 더 이뻐 우리 아들이. 차라리 이게 훨씬 그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정신건강에 좋죠. 있는 거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내가 없는 걸 가진 사람들을 질투하지 않아요. 있는 거에 집중하면.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예를 들어 또 이런 거예요. 동창회 나갔어요. 친구가 대박이 났대요. 주식으로. 아니면 또, 뭐, 새로 시작한 사업이 이제 대박이 났대요. 그러면, 어우, 잘 됐다, 축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마음 한쪽으로는 은근히, 이렇게 100% 좋지만은 않은 게 사람이에요. 당연한 거죠. 난 그동안 뭘 했나, 이렇게 월급쟁이로 있다가 대출 갚다가 난 늙어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막 스스로가 초라해지거나, 뭐, 내 직장도 초라해 보이거나,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럴 때, 마음 훈련을 스스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런 순간이 온 거죠. 나한테 있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나는 그동안에 이제 20년 동안의 노하우가 있고 이 분야의 전문가고 그래서 3년 전보다는 대출금을 엄청 많이 갚았고 그리고 아이들도 더 컸고 진급도 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는 거죠. 나한테 있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에너지가 저 마음 저 밑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쫙 차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없는 그런 주식으로 대박난 목돈 그런 거 부러워해서 이제 뭐 할 거예요? 아무런 어떤 이제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바로 난 교통정리한다. 나한테 있는 걸로. 그래서 어떤 이제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그런 정말 이렇게 좋은 에너지가 또 다시 차오르고 그게 이제 나의 어떤 일상을 이제 지배할 수 있게끔 스스로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있는 거에 집중한다는 건요, 장점에 집중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단점을 보완하기보다는 장점을 부각시키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중요시 여기는 게 외국어하고 어떤 그런 이제 요즘 그런 동영상 그 플랫폼에 대한 어떤 그런 트렌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회사가. 그런데 내가 외국어에 되게 약해요. 외국어를 중요시 여기긴 하지만. 근데 외국어 잘하는 직원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지금부터 내가 뭐 영어나 중국어를 해서 과연 네이티브처럼 얘기를 할 거냐, 아니면 비즈니스가 가능하게끔 얘기를 할 거냐, 그럼 얼만큼 내가 인풋이 들어가야 되냐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는 내가 이미 동영상 편집이나 어떤 그런 센스가 대단히 있어서 그런 쪽으로는 이미 이제 손에 많이 익어 있는 거예요. 그런 쪽에 관심도 있어서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러면 지금 나의 단점인 외국어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그런 동영상에 대한 기획이나 제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회사에서 이제 그런 이제 그 관심이 많다 그러면 그런 쪽에 차라리 나의 장점을 더 부각하는 게 훨씬 더 나 스스로에게는 유익하다는 거죠. 또 볼까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제 강한 사람으로 이제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나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멘탈이 강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나한테 집중하는 힘이 강한 거예요. 그 일을 성공시키거나 내가 원하는 뭔가 이제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하면 나 스스로한테 집중하는 훈련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어떤 이제 빠르게 성장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비결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대부분의 성공자들은 나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집중하면 남을 별로 신경 쓸 여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뭐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건지 신경 못 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도 별로 없어요. 남의 평판이나 뭐 남의 눈 뭐 이런 거 뭐 의식할 어떤 이제 마음의 여유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뒷담화도 못해요. 시간도 없는데 뭐 남 이야기에 괜히 뭐 상처받고 신경 쓰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 이제 회사에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 달에 내가 가장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한번 돌려보자. 이렇게 딱 마음을 먹는 거예요. 아침에 오면 출근 시간 전에 공부하고 책 보고 아니면 운동하고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오전 중에 대부분의 어렵고 힘든 집중해야 되는 업무를 끝내고 점심시간에 이제 밥 먹고 나서 한 30분 정도 이제 산책하고 속보로 걷고 이런 이제 운동이라도 하자. 건강에 좋은 음식을 위주로 먹자. 오후에 일 마치면 퇴근 후에 이제 유료 세미나에 가서 공부를 하든지, 뭐 취미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뭐 집밥을 직접 해 먹든지,
운동을 하러 가든지. 이게 뭔가 생산적이고 나를 유익하게 만들고 더 좋은 일상이 되도록 나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거. 그게 바로 나를 강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어쩌라고 해요. 어쩌라고 정신. 정보가 이제 홍수처럼 쏟아지죠. 새로 배우는데 이건 이미 어제의 정보예요. 그런 경우 많죠. 그러면 이제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일단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지 배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모른다고 말씀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게 이제 자랑은 물론 아니지만 그게 감출 일도 아니에요. 제가 그 말씀은 생소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공부해 보겠습니다. 당당하게 알아보고 아는 사람한테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죠. 모르는데 어쩌라고 공부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쩌라고는 이제 쓸데없는 고민 없애주는 이제 특효약이 되겠습니다. 그 스스로 이제 비하하는 때가 있죠. 운동 안 해서 2kg, 기껏 살 빼놨는데 2kg 요요가 왔어요. 운동 안 했으니까. 그럼 이제 운동화 끝매면서 나가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라고. 그래, 다시 쪘는데 다시 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이제 회사에서 PT 망치면 내가 제일 속상하죠. 근데 이제 막 실적 안 나오도 내가 제일 속상하죠. 그럼 이제 기죽지 말고 속으로, 겉으로 하기가 뭐 하니까 속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쩌라고. 다시 열심히 하면 되잖아. 지금 당장 다시 시작한다고 라고 스스로에게 외치세요. 그게 바로 이제 나를 어떤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나 스스로 이제 강하게 나를 이제 훈련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요 정말 이제 쉽게 남들한테 이제 꺾이거나 그렇게 꺾이지 않고 이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마음 훈련하는 법 몇 가지를 이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 훈련하셔서요 더욱더 튼튼하고 매일매일이 행복한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쌤의 직장성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